선사시대, 그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주변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생활하면서 자연의 사물은 숭배와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중심에 세계 문화유산 화순 고인돌과 그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향면 대신리에 위치한 세계 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화순군에는 203개군에 1682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단위 면적 밀집도 등 그 분포 숫자에서도 월등하다. 또한 화순 고인돌은 약 10km에 걸친 계곡의 산 기슭을 따라 무리지어 분포되고 있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사람의 힘으로 축조가 불가사의한 초대형 고인돌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고인돌을 축조하는 데 필수적인 채석장의 발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들은 선사시대 고인돌의 축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안쪽으로 가다가 이 계곡을 봤는데 이 고인돌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바위가. 그래서 바위를 와서 봤더니 기적이 보였고 그래서 확실한 고인돌로 판명을 했습니다. 화순 고인돌은 이영문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997호로 등록되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은 그 형태의 다양함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특징과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고양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름 붙여진 괴바위 고인돌. 괴바위는 우리말로 그 고양이 바위입니다. 바로 이 고양이가 이 앞에 그 산 구름이 그 쥐랍니다. 쥐고 거기에도 냇가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냇가시 때문에 쥐를 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괴바위로 합니다. 이런 전설들이 그 곳곳에 다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바라다 보이며 평지를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괴바위 고인돌은 주변에서 보이는 고인돌과는 달리 규모가 크고 잘 정제되어 있으며 약간 높은 대지상에 조성하고 고인돌 주위에 돌을 깔아 성역화함으로써 무덤이라기보다는 재단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괴바위에서 보검제 쪽으로 올라가면 열지은 관청바위 고인돌군이 나온다. 보성 원님이 나주 목사를 만나러 갈 때 잠시 민원을 본 곳에서 이름 붙여진 관청바위 아래로 52기가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다. 관청바위 고인돌군은 대형 고인돌들이 많고 밀집되어 있어 효산리 고인돌을 대표하고 있으며 규모가 가장 큰 고인돌에서는 고임돌과 돌을 구획하여 깐 구획석이 확인되었다. 달바위 고인돌은 산중턱의 비탈면에 있는 기반식 고인돌로 보름달처럼 큰 바위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규모가 큰 달바위 고인돌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작은 고인돌들이 산비탈을 가로질러 열지어 있는데 달바위 고인돌의 경우 무덤이라기보다는 혈연 집단의 묘역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며 작은 것들은 무덤으로 쓰인 경우가 많다.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핑메바위 고인돌. 무게 200톤이 넘는 이 거대한 덮개돌은 아랫면에 다듬은 흔적이 뚜렷하고 그 밑에 고임돌이 돌려져 있으며 덮개돌 아랫부분에 일정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고인돌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같은 규모는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의 고인돌이라 전해오는 이야기도 많다. 핑메바위 또는 장군바위라고 부릅니다. 핑메바위는 이 가면은 한 40cm, 25cm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데 마고 할머니가 위에 올라가서 잠깐 쉬어야 했던 자리, 그래서 그 구멍이 크답니다. 쉬어야 했던 자리 그 구멍.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명칭이 붙여.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구멍에 넣으면은 뭐 시집장가 잘 가고, 예? 뭐 하여튼 치성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핑미바위 또 일부에서는 이 고인돌 보면 옆에 한 곳에 깨져 있습니다. 깨지는데 거기를 팠더니 옛날 장군 옷이라고 칼이 나왔다. 그래서 장군이 묻었던 그 바위다 해서 장군바위라 이렇게 칭합니다. 지금도 핑매바위 위에 있는 구멍에 돌을 넣으면 소원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갓을 쓴 사람 모습에서 이름 붙여진 감태바위 채석장은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떼어내려던 흔적과 여기저기 떼어낸 덮개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채석장 아래로는 떼어낸 덮개돌을 이용해 만들었을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들이 밀집되어 있어 채석과 축조에 이르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화순 고인돌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발굴 조사된 지동마을 입구에 위치한 대신리 고인돌에서는 덮개돌 19기와 하부 구조를 포함하여 35기의 고인돌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노출된 하부 구조들이 전체적으로 계획된 묘역을 형성하였고 고임돌을 받치고 있는 기반식 고인돌과 고임돌로 구획된 위석형 무덤방 등 다양한 구조의 무덤방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신리 고인돌의 특징적인 것은 깐돌로 연결된 쌍을 이룬 고인돌이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는 부부나 부자간 등 혈연적으로 밀접한 사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대신리 고인돌에서 나온木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화순 고인돌은 2500년 전에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신리 고인돌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로 미루어 당시 활발한 농경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자연 환경에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며 생존하였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 매체로서 도구를 만들어냈으며 도구의 제작은 인간의 신체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인간 행위였다. 화순 고인돌 사람들 또한 각종 도구를 제작하였으며 움집을 통해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옷을 지어 입었으며 자연 상태에서 음식물 확보를 통해 삶을 영위하였을 것이다. 이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자. (2005년 9월) 화순 고인돌 공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렸다. 고인돌 전문 연구기관인 동북아 지성묘 연구소에서 고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동북아 지성묘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오늘 화순 고인돌 생사 체험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2005년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화순 고인돌 공원 내에 위치한 선사 체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일반인들을 포함하여 초, 중학생 등 1,3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화순 고인돌을 널리 알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복원해 보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동북아 지성묘 연구소에 의해서 이 선사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즉 그 사람들의 의식주에 관해서 복원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 즉 톡이라든가 석기라든가 청동기에 관해서 그 사람들의 도구를 직접 사용해보고 체험해보는 이러한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사인에게 체험을 구하는 의식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었다. 2500년 전 화순 고인돌 사람들이 입고 지냈을 옷을 직접 입어보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선사인의 움집 속에서 잠시나마 머물러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만들었던 다양한 도구들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청동기 시대 화순 고인돌 사람들은 유적에서 출토된 흙을 구워 만든 가락 바퀴와 뼈로 만든 바늘 등으로 미루어 직물이나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하여 의복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신분상 지배 계층이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죽옷과 피지배 계층의 삼배옷을 재현하여 직접 입어보고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시대 사람들, 선사시대, 벌써 한 3,000년, 2,500년 전의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근데 요즘 우리가 먹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보리밥하고 조밥이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렵, 어로, 채집과 같은 자연 상태에서 음식물을 확보하는 방법과 농사를 지어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토기에 밥을 해먹고 야외 화덕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많은 가축을 길렀으며 구황식품으로 밤과 도토리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조를 또 많이 먹었어요. 조. 벼농사를 짓기는 했으나 여전히 귀한 음식이었으며 주식은 조밥으로 생각된다. 선사시대 화순 고인돌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어떠했을까? 선사시대 화순 고인돌 사람들은 땅을 파고 굵은 나무로 기둥을 세운 다음 석가래를 올리고 지프로 지붕을 덮은 방식인 움집을 짓고 살았다. 집안에는 화덕시설, 출입시설, 저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화덕은 둥근 강자갈을 이용하여 가운데에 둥글거나 네모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움집은 한 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혹은 수십 개의 집들이 모여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체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화순 고인돌 사람들이 살았던 청동기 시대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제작되고 사용되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석기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석기의 제작은 그 정교함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다른 석기들을 만들기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화살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에서는 비교적 제작이 용이한 돌 화살촉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쪼개진 돌을 다듬고 갈아서 화살촉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화순 고인돌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채 출토된 유물들의 완성된 형태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인류 최초의 금속기인 청동기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소유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가운데 비교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상징적으로 소유하였다. 이러한 청동기는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비교적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친 다음에 여기다 이 구리 주석 납을 녹여가지고 여기 푸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인데 이것을 일단 시범 해볼게요. 자, 이 거푸집을 딱 붙여서 이제 여기다 청동을 녹여가지고 청동을 부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저희는 이제 석고로 대신하겠어요. 청동기를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 사회적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 의례 활동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석기, 청동기와 함께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그릇과 조리 용구들은 어떻게 제작하였을까? 선사시대 사람들은 정착 생활에 들어가면서 토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곡물의 저장이나 운반 이외에도 토기의 사용은 음식물의 조리에 있어서 날로 먹거나 구워 먹는 방식에서 벗어나 음식물을 삶거나 쪄서 먹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토기의 제작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흙을 이용하여 필요한 용도로 만들었으며
보통 야외에서 지붕이 없는 상태로 굽거나 진흙과 지프로 덮은 가마 형태로 구웠다. 3개월에 걸쳐 화순 고인돌 공원에서 운영된 선사 체험 행사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화순 고인돌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2500년 전 화순 고인돌 사람들은 움집에서 살면서 돌로 만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농경을 기반으로 생활했으며 청동기를 이용해 도구와 무기를 만들고 토기 제작을 통해 쌀과 조, 수수, 기장 등 현대인의 음식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식생활을 영위하였다. 또한 그들의 사회는 고인돌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기 혹은 수십 기씩 여러 곳에 분포된 것으로 볼 때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각 집단 간의 상호 협동체계에 의해 혈연적이거나 지연적으로 뭉쳐진 공동체 사회였던 것이다. 세계 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수천 년을 말없이 우리 곁에서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 이제 우리는 그 소중함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